솔직히 스파링 하려고 하시면 긴장되고 무서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맞을까봐 쫄고 괜히 잘못하면 나 혼자 속상해하고 개싸움처럼 하고 나면 남는 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태국 와서 무에타이를 배우면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서는 스파링을 놀이처럼 해요. 놀이처럼? 여기서 제가 놀이처럼이라고 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서로 무에타이 리듬을 익히고 동작을 연습하고 주거니 받거니 부담감 없이 하는 것이 마치 놀이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링이 무서운 초보분, 스파링을 어떤 강도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태국 현지에서 직접 배우고 느낀 꿀팁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렇게 해서 운동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강하게 하는 풀스파링이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 말미에 풀스파링 그리고 놀이처럼 하는 라이트 스파링의 이상적인 훈련 빈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파링 팁 첫 번째, 생각하면서 하기. 아니, 스파링을 생각 안 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초보자일수록 진짜 생각 없이 스파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치면 나도 치고 맞으면 본능적으로 맞고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스파링을 하면 끝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스파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준비해요. 오늘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떤 동작을 시도해보고 싶은지 머릿속에 하나쯤 정해둡니다. 그리고 스파링 하면서 그 동작을 시도해보고 잘 통하면 더 이어갈 수 있는 동작은 뭘까? 안 통하면 왜 안 통했을까?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여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스파링하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파링 팁 두 번째, 동작은 항상 정확하게. 스파링을 하다 보면 괜히 상대 반격이 두려워서 내가 원래 연습하던 동작을 대충 신용만 하게 되는 경우 있으시죠? 가드도 제대로 안 하고 킥도 그냥 슬쩍 툭 차듯이 내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내 자세도 망가지고 상대도 제대로 방어나 반격 연습을 못해요. 스파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 기술을 익히기 위한 연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반격이 오더라도 내가 준비해온 동작은 정확하게 평소 연습하던 그대로, 그래야 진짜 기술이 몸에 익습니다. 스파링 팁 세 번째, 상대를 배려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스파링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그 말의 연장선이에요. 상대가 있어야 내가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선 절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막 강하게 치고 압도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기분은 잠깐 좋을 수 있지만 결국 나도 상대도 아무런 연습이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는 웃으면서 넘겨주고 상대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기술을 연습할 수 있도록 템포를 조절해주는 것. 이게 진짜 배려고 이런 스파링이 둘 다 발전할 수 있는 스파링입니다. 스파링 팁 네 번째, 흥분하지 않기. 스파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두르게 되고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태국에 처음 와서 스파링 할 때는 그랬어요. 괜히 맞기 싫고 뭔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동작도 빨라지고 마음도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코치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No rush, 서두르지 마. 이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급하게 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체력만 금방 떨어지고 흥분해서 공격도 방어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파링 할 때는 항상 마음을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스파링은 싸움이 아니라 연습이란 걸 잊지 마세요. 스파링 팁 다섯 번째, 위험한 동작은 하지 않기.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위험한 동작을 무심코 쓰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동작이 위험한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위험한 동작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팔꿈치 공격, 무릎으로 얼굴 공격, 얼굴 쪽으로 딥킥, 스피닝 킥, 오블리 킥. 이런 동작들은 실제 시합에서나 쓰는 기술이고 연습 스파링 시에는 절대 금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차기나 복부 니킥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강도 조절은 필수입니다. 기술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스파링 팁 여섯 번째, 끝나고 복귀하기. 스파링이 끝난 후 아무 생각 없이 털고 끝내는 경우 많으시죠?
하지만 저는 스파링 후 복귀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진짜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내 오른손 타이밍에 자꾸 왼발킥을 차네. 다음엔 페이크를 써봐야지. 상대가 펀치 여러 개를 던지니까 중심이 무너지네. 다음에는 딥으로 끊어볼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정리해두면 내 스파링이 단순히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의 훈련 루틴이 됩니다. 기록은 꼭 길게 안 써도 됩니다. 핵심만 메모해두세요.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나중에 정확히 내 스타일이 보이고 성장의 궤적이 보입니다. 스파링은 복귀까지가 스파링. 연습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파링이 무서운 초보분들을 위한 꿀팁 6가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가볍게 주고받는 라이트 스파링은 부상 걱정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일 해도 좋고 스킬 향상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합처럼 진지하게 임하는 풀 스파링도 가끔 해주면 실전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부상 위험이 있으니 많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인 상황과 스타일에 맞춰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본인만의 스파링 팁이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